안녕하십니까. 지혜로 가는 타로 카드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고위여사제, 이번에 메이저 카드 2번 고위여사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위여사제 그림이죠. 고위여사제는 보면은 그림이 어떻습니까? 아주 아름다운 여자가 우뚝 이렇게 흰색과 검은색 두 기둥 사이에 앉아 있지요. 흰색에 또 B라고 하는 글씨와 J라고 하는 글씨가 이렇게 뚜렷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B와 J, 햇빛도 그림 색깔들도 흰색과 검은색이지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추론하기 쉽게는 흰색과 검은색 사이에 있구나. 그러면은 흰색과 검은색은 제일 추론하기 쉬운 단어는 흑백이지요. 흑백은 세상의 쌍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세상의 흑과 백, 선과 악, 오른쪽 왼쪽, 여자 남자 이런 것들처럼 어떤 형태로든 간에 세상의 쌍으로 존재하는 것들을 자기 옆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가 어떤 지혜로운 여자 이런 말을 하기도 하지요. 다른 카드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그림 여신 타로라 그랬죠. 우리는 유니버셜 웨이트 타로인데 이 두 번째 그림의 여신 타로는 사라스와티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혜, 이번의 그림에서 지혜 여신 타로에서는 위즈덤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지혜라고 표현을 해놨고요. 이 지혜 그림에서 사라스와티라고 하는 어떤 여신을 그려놨습니다. 이 사라스와티 여신은 힌두교의 여신입니다. 지혜의 여신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여자가 지혜라고 하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사라스와티라고 하는 여신이 있고요. 이 비스콘티 스포르자에는 이 뚜렷하게 여신의 모양을 여사제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림이고요. 여사제가 아주 풍성한 느낌의 그림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가디스 여신 타로에서는 이시스라고 하는 여신을 여기에다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골든 타로에서도 여사제가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 고위여사제는 기독교에서 암흑시대에 썼던 얘기를 감추고 싶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진짜 사제는 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목사라든가 목사는 여자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신부는 여자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제라고 하는 단어도 여자가 쓸 수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고위여사제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가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말하면 가톨릭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단어의 흐름입니다. 고위여사제라고 하는 거는 그런 어떤 기독교에 대한 얘기는 추후에 차츰차츰 해보기로 하고요. 전에 제가 이제 신화라든가 어떤 점성학 설명할 때 그런 얘기를 한번 해드렸었죠. 그래서 여자 신화가 준호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존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 여자가 신분을 숙이고 여사제가 돼서 그 다음에 쭉 흘러서 교황까지 흘렀다. 그래서 최고가 됐는데 그게 어떤 임신을 하면서 어떤 기독교에서 카톨릭에서 숨기고 싶은 그런 얘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쭉 설명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문제고요. 일단 카드에 대한 걸 보면은 이 사라스와티 여신은 이 우리가 배우고 있는 고위여사제에서는 흰색과 검은색의 두 기둥이 있습니다. 근데 사라스와티 여신에서는 기둥이 없죠. 근데 이 옆에 새가 두 마리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새가 두 마리 자리하고 있다는 의미의 뜻은 뭘까요? 이 새는 어떻게 오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거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어떤 물과 우유를 구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걸 말을 한다고 합니다. 상징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이쪽과 저쪽을 물과 우유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만은 어떤 상징이라고 하는 의미에 따지면 이쪽과 저쪽을 오른쪽과 왼쪽 선과 악 이런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겠지요. 또 이 사라스와티 여신에서 자세히 보면은 사라스와티 여신은 팔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팔에는 책을 들고 있고요. 이게 이제 어떤 공부, 위즈덤, 지혜라고 하는 것을 말해서 어떤 공부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양팔이라고 하는 팔이 4개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우리 사방, 동서남북 이런 걸 말을 하기도 하겠고 때로는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4가지 어떤 상징을 말을 하기도 하겠죠. 그런 것을 이 사라스와티 여신을 갖고 있어 지구 사방 이런 의미에서 교육하겠다, 음악과 이게 이제 힌두교 악기 같죠. 비나라고 하는 악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악기를 음악과 교육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어떤 비스콘디 스포르자에도 여왕제가 여사제가 이렇게 책을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어떤 손에 크게 십자가에 이런 걸 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뭐 권위를 상징한다고 했었죠. 뭐 이시스 여신에서는 보다시피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고위 여사제 유니버셜 웨이트에서도 머리에 이시스의 왕관을 쓰고 있는데, 이 유니버셜 가디스에도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고요. 양팔을 위로 두 개 들고 있습니다. 그 의미도 있겠고요. 이 골든 달에도 보면은 이게 어떤 뭐 개 같다 보이진 않고 뭐 치타라고 표현을 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어떤 영지주의, 때로는 여자 사제, 뭐 여자 교황에 대한 얘기도 이 카드에는 뚜렷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뭐 책도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 고위 여사제 그림에서 보면은 전부 다 지혜와 관련된, 우리 유니버셜 웨이트에도 타로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게 어떤 토라라고 하는 어떤 지혜의 책이고, 위즈덤에서도 뭐 책, 여기도 책, 뭐 여기는 책은 없습니다만은 어떤 영성 같은 어떤 감성, 그 다음에 골든 타로에도 이렇게 뚜렷하게 여사제가 책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들도 전부 다 공부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위여사제를 조금 더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고위여사제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제일 먼저는 여자분이 아름답다는 거. 그렇죠. 아주 중요합니다. 카드가 아주 여자가 아름다운 여신 느낌으로 앉아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이 흰색과 검은색의 두 기둥입니다. 앞에서도 잠시 얘기했었습니다만은 흰색과 검은색의 두 기둥은 세상의 쌍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나타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흰색과 검은색의 두 기둥들은 뭐 이 여자가 선과 악, 흑과 백 이런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지혜롭다고 말을 하지는 않겠지요. 그래서 선도 알고 악도 알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그런 어떤 지혜로움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슴에 두르고 있는 이 토라라고 하는 이런 어떤 지혜의 책 같은 거, 뭐 어떤 책에 보면 모세의 오공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책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지혜의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겠죠. 앞에서 봤던 이시스 여신의 왕관을 머리에 쓰고 있습니다. 또 이 왕관이라고 하는 의미의 뜻은 달의 모양이 맨날 바뀌지요. 이 유니버셜 웨이트에도 이렇게 달이 뚜렷하게 발 밑에 달 모양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도 전부 다 이 여자가 갖고 있는 영성, 감성 이런 걸 나타냅니다. 이 유니버셜 웨이트에서는 이 지식을 단지 어떤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것들처럼 이런 지식을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조금 더 확대해서 그러면은 가지고 있는 영성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어떤 감성, 여성적인 어떤 느낌, 때로는 생각, 이런 어떤 영적인 어떤 이런 어떤 지식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의 모양들이 감추어진 비밀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때로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어떤 감정, 공감, 소통 이런 것들과 연관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하겠지요. 그래서 우리 이 유니버셜 웨이트에서 머리에 이시스의 왕관, 달의 모양을 세 가지로 표현했다 그랬죠. 초승달, 보름달, 상현달 이렇게 세 가지 얘기했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뭐 얽매였다라고 말하진 않고 상황 따라 수시로 잘 적응할 수 있겠다.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겠고,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겠고, 이 상황에서는 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겠고, 항상 생각이 자유롭게 흘러갑니다. 이게 물처럼 그 형체를 알 수 없다. 어떤 모양에 담기는지 그걸 알기 어렵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까 또 하나는 토라라고 하는 거, 이거 지혜의 책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이런 어떤 지식보다는 지혜라고 하는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흑과 백이라고 하는 것을 판별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그때 현실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영적으로, 때로는 감성적으로 사람을 생각해 가면서 판단해 간다. 이렇게 의미를 말을 하는 겁니다. 또 이 여자 입고 있는 옷은 아주 물처럼 흘러내리고요. 그 다음에 흰색 옷도 뚜렷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여자 등 뒤에 이렇게 석류라고 하는 어떤 열매들도 보이고요. 기둥 사이에 이렇게 물들도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 그림으로 보면은 뭐 어떤 상황이 왔었을 때 결정을 해야 내리는 상황인데, 카드 그림의 의미는 어떻습니까? 아주 감성이 풍부하고 생각이 풍부하고 아주 뭐라 그래야 될까요? 뭐 상대방의 배려, 소통 이런 걸 아주 잘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카드 읽기를 할 때는 조금 더 상세하게 읽어드리면은, 뭐 예를 들자면은 카드를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아주 감성이 풍부하고 생각도 뭐 어떤 여유롭고 어떤 한에 얽매이지 않고 이런 의미를 설명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행동 결정해야 될 때는 이 여자는 이쪽과 저쪽을 고려하다 보니 어떤 뚜렷한 결론, 뭐 네 편, 내 편, 이쪽, 저쪽 이렇게 구별하기는 어렵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완벽하게 이쪽과 저쪽을 분류해서 행동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때로는 직업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은 취직, 취업 뭐 이런 걸로 따지다가 내가 뭐 어떤 이직이라든가 전직이라든가 이런 의미를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여자가 갖고 있는 영성이라든가 지식은 있다. 근데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기 때문에 뭘 행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었을 때는 그렇게 즐겁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쟁을 해야 되거나 어떤 승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었을 때는 그 결정, 승리해야 되는 상황을 이겨져 나가기는 조금 어렵겠지요. 그래서 뭐 취직이라든가 승진이라든가 이런 거는 쉽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연애할 때도 어떨까요? 뭐 연애는 감성이 풍부한 사람을 만나기는 하겠는데 그 감성을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 상대방이 그 감성에 대해서 감당을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연애에서는 감정은 풍부하기는 하지만은 좋아한다라든가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한다라든가 뭘 해야 되는 상황이 왔었을 때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왔었을 때 그 결정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뭐 상대방의 생각 때문에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그런 형태를 말을 하겠지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감정은 있습니다만은 그 내가 원하는 걸 때로는 쟁취하거나 어떤 상황으로 내가 그 사람을 물리치고 때로는 내가 직접 들이대고 이런 거는 약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금전의 의미는 어떨까요? 뭐 흔히 말하는 감정을 뭐 돈을 내가 생각대로만 벌 수 없지요. 내가 감정적으로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전적으로는 뭐 정지되어 있고 멈춰 있고 뭐 내가 활발하게 뭘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건강의 의미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뭘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은 있겠지만은 그걸 행동적으로 액션적으로 파워풀하게 움직인다라든가 카드 자체가 힘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강이라고 하는 의미의 뜻도 뭐 굳이 좋은 건강이라든가 어떤 뭐 나아질 거라든가 아팠는데 회복될 거라든가 이런 그런 의미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건강이 뭐 아플 때 어떨까요? 뭐 굳이 뭐 이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정도가 현실적인 답이겠지요. 그다음에 역방향으로 읽을 때는 이 사람은 영성과 지혜가 높은 사람이고 감성이 풍부하고 소통하고 배려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역방향으로 나오게 되면은 지혜가 조금 부족해질 것이고 영성이라든가 감성이 조금 쇠퇴할 것이고 때로는 약간의 어떤 행동력 겸비하면서 실수를 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의미처럼 판단을 하시고 카드를 읽으면 되겠습니다. 이번의 의미는 뭐 이런 정도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고유여사제 그림에서 설명이 어떻게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